우리는 살아오면서 채우는 법은 많이 배웠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이렇게 듣고 자라며 우리는 가방처럼 마음을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손에 쥔 것은 분명히 늘었는데 숨쉬기가 오히려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이 풍족함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을 넘어선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저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새로 배워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더 채우는 법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입니다. 비우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울수록 중요한 것이 또렷해진다는 말은 단순한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단정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단순히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려 해도 손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때의 추억이 남아있는 물건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버려도 되나?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을 마치 사람을 버리는 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은 가득 차고, 옷장은 비좁아진 지 오래인데도 문을 닫고 모른 척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물건 때문에 정작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나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켜주어야 할 집이 오히려 나를 압박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집안의 비움은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집안을 비운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역할과 부담까지 함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살림, 가족 돌봄, 돈 버는 일, 관계 챙기는 일까지 다 품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몸은 늘 피곤하고 마음은 늘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때의 짐을 들고 산다면 그것은 현재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과거의 역할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삶일 뿐입니다. 비움은 바로 이 끊어내기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비운다는 말은 결국 포기한다는 말 아닌가요?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움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꼭 필요한 것에 나를 쓰겠다. 내 남은 힘과 시간과 마음을 소중한 데에 집중하겠다. 다시 말해 비움은 집중을 위한 선택입니다. 덜어내는 것은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준비입니다. 작은 잔에 맑은 물을 채우려면 먼저 잔 속에 탁한 물을 따라 버려야 하듯이 내 마음에도 따라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필요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비움은 물건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물건의 비움입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손이 잘 가지 않는 옷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며 남겨둔 옷,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 해째 그대로 있는 그 옷, 그 옷은 사실 지금의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과거의 모습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예전의 내 몸, 예전의 내 나이, 예전의 내 자리, 그때의 나만이 어울리던 옷을 억지로 남겨두는 일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나를 존중하려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부터 놓아주셔야 합니다. 버린다는 말이 불편하시다면 보내준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시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현재의 나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나와 화해하는 일 아닐까요? 둘째, 일정의 비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덜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약속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사회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늘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은 아직도 활발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몸이 힘든데도 억지로 약속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정말 내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일정의 비움은 단순히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쉴 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내가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나로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정 속에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떠밀려 살게 됩니다. 일정에서의 비움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손에 쥐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셋째, 관계의 비움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어렵고 가장 민감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배워왔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상처 주는 관계도 그냥 버팁니다. 괜히 거리를 두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챙겨줄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를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닳게 하는 관계라는 것을요. 비운다는 것은 무리하게 끊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금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내어주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내 마음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관계에도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로만 남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서로를 오래 지켜줍니다. 넷째, 자책의 비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잠들기 전 조용한 순간마다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나를 굳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사랑도 굳고 관계도 굳고 표정도 굳습니다. 굳은 마음은 주변 사람에게 날카로운 기운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멀어지게 합니다. 자책을 비운다는 것은 잘못을 없던 일로 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 시간을 이미 통과했고 그 시간에서 배울 것은 이미 배웠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래 고통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비로소 따뜻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간관계를 살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째, 체면의 비움입니다. 체면은 사람을 단단하게 지켜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 이상의 갑옷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텐데.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체면은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도움을 받을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위로를 나눌 기회를 차단해버립니다. 체면을 조금만 비우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버거울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오히려 상대는 안심합니다. 아, 이분도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쉬는 그늘이 됩니다. 체면을 비우면 관계 안에 진짜 온기가 들어옵니다. 이 온기는 진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오래된 기준의 비움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래야 한다. 여자는 원래 저래야 한다. 부모는 늘 희생해야 한다. 자식은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그 시대에는 나름의 질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답게 살 기회를 막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정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나를 불필요한 죄책감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오래된 기준을 비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속에서 계속 스스로를 감시하며 살던 힘든 일과를 마침내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남은 시간은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냥 물이 아니라 위로로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사람의 안부가 가볍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하늘이 조금 맑은 날이면 괜히 기분이 풀리고 창가에 들어오는 빛만 보아도 살아있음이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들을 비워냈기 때문에 단순한 것의 가치를 느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비움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어깨는 굳어지고 마음이 쌓일수록 목은 뻣뻣해지고 억울함을 오래 품을수록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몸의 긴장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숨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표정은 거울 속에서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는 위로가 되고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도 안심을 줍니다. 결국 내가 편안해지면 내 곁의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비움이 관계까지 바꾸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비우자고만 하면 실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고 분명한 방법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동안 꼭 쓰는 것과 전혀 쓰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매일 손이 가지만 어떤 것은 보기만 할 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는 것은 굳이 제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들은 더 이상 제 에너지를 빼앗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건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힌 에너지를 되찾아 오셔야 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약속이 있다면 다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거절은 차가운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남은 힘을 진짜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한 조절입니다. 거절을 통해 비워진 시간에는 휴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내 마음 돌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의 시간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준비 시간입니다. 셋째, 오늘 속에 담아둔 말을 오늘 안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바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안에 오래 쌓여 곪지 않도록 글로라도 빼주는 것입니다. 글은 마음의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쓰고 나면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비움의 첫 느낌입니다. 가볍다는 느낌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험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 마음속 방 하나를 미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그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빈 방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공기는 다시 사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끝까지 버텨준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맙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말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하게 마음을 풀어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비운다는 말이 외로워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미 줄어드는 것들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비우면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드리고 싶습니다. 비움은 공허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비움은 자리 만들기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 나를 웃게 하는 것,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나에게 아직도 감사할 이유를 주는 것을 더 가까이 두고 함께 하려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리를 만들면 그 소중한 것이 조용히 들어와 제 곁에 앉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구나. 비워낸 자리에는 평온이 앉습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숨이 앉습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내 진짜 표정이 앉습니다. 이 평온, 이 숨, 이 표정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품격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만큼만 품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태가 품격입니다.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우면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을 덜어내면 고개가 들립니다. 고개가 들리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면 사람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바로 이 고개를 다시 들어 올리는 과정입니다.